그 박혜영 작가님의 작품, 그러니까 그 또 외형부터 나의 아저씨, 그 다음에 나의 해방일지, 그 다음에 이번에 무자무사까지 쭉 이어지는 그 박혜영 작가님만의 코드, 박혜영 작가님의 그 세계관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초반에 이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주인공인 그 구교환 배우가 연기했던 황동만하고, 그 다음에 고윤정 배우가 연기한 변은하하고, 두 사람이 건널목 앞에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차단봉에 가로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선명하게 써 있는데,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뭐 당연히 그 작가와 연출자분들께서 의도적으로 부각한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그 문구는 전작이었던 나의 방일지를 먼저 생각나게 했는데, 김지원 배우가 연기한 그 연미정 캐릭터가 드라마 초반에 이제 그 작품도 드라마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저는 해방이 하고 싶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갇힌 상태에서 해방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그 이 드라마에서도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갇혔을 때 해방하는 얘기고, 전작은, 이 작품은 갇혔을 때 돌파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나의 해방일지, 그러니까 해방이 돌파로 그 단어가 바뀐, 물론 의미도 조금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모자무사가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나의 해방일지에 비해서 조금 더 돌파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또 적극적인 그런,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돌파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문구는 이제 딱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런 문구가 보였던 거고, 그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씬 자체가 보면은, 어떤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바로, 나의 아저씨죠. 나의 아저씨에서, 두 주인공이었던 그 고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그, 이름이 박동훈이었죠. 예, 박동훈하고, 그 다음에 아이유 배우가 연기했던 이지안하고, 그 건널목 앞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딱 그 장면처럼, 그 배우만 바꿔갖고, 그 장면처럼 이렇게 보였던 면이 있었고, 정서도 비슷하고 좀, 그래서 저는 되게 고 이성균 배우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라는 그 문구 자체가 이제 그 건널목에서, 이렇게 이제 차가 지나가다가, 이 차단봉이 양쪽에서 앞과 뒤에서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옆을 보니까 기차가 나를 이제 덮치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그냥 차단봉이 부서지는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돌파해서 나가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문구가 되게 참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은 이제 좀 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놓인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가치도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가족의 울타리, 아니면은 뭐, 직장의 울타리, 그런 그 울타리 안에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그냥 생을 끝내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차단봉 손괴 같은 그런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돌파해서, 살아남아라.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변은하, 고윤정이 연기한 변은하, 그 다음에 이제 구교환이 연기한 황동만, 이 러브라인이 있고요. 전작에서는 연미정, 그 김지원 배우가 연기한 연미정과 그 다음에 이제 손석구 배우가 연기한 구씨가 있죠. 그 전작에서 이제 김지원 배우가 연기한 연미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작품에서 고윤정 배우가 연기한 변은하도 그렇고, 둘 다 보면은, 좀, 일종의 최악의 남자, 나쁜 남자하고 이별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가, 되게 이상한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구도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손석구 배우가 연기했던 구씨랑 그 다음에 구교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황동만은 이 말수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죠? 구씨는 이제 말이 없고 그런 캐릭터고, 황동만은 정반대죠. 되게 에너지틱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사회적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저한테, 이상한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구도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러브라인 말고 다른 인물들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나의 방 일지에서 그 현아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 전혜진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인데 염창이랑 아마 동기이고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삼남매랑도 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현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유연애주의자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현아가 미정이한테 했던 말인지 독백인지는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미정이한테 그러니까 너처럼 이렇게 단정하고 이렇게 참하게 이렇게 잘 산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는 나처럼 문란하게 살고 이번 생에 나처럼 문란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 너처럼 단정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윤회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쓴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얘기예요. 보면은 그 뭐 이제 그 전생의 가해자가 이번 생에는 피해자가 되고 뭐 전생의 피해자가 이번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삶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뭐 나의 잘못을 뭐 이제 그 카르마를 해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일지에서 말했던 그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좀 더 밀어붙여갖고 이 작가의 작품들을 박혜영 작가라는 작가가 창조해낸 이 작품들을 이번 생,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고 윤회에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처음에 그 황진만 캐릭터가 그 알코올 중독자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편의점에서는 그런 까만색 봉지를 안 줄 것 같은데 까만색 봉지, 봉다리에 그 소주병 2-개를 이렇게 사갖고 딸랑딸랑 병소주입니다. 예, 플라스틱 소주 아닙니다. 병소주 간지 있죠, 그죠? 예.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렇게 쾌한 눈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그 나의 방일지의 구씨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이 구씨의 환생이다. 그렇게 처음에는 봤어요. 이 구씨다, 이 사람은. 이렇게 봤는데,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구씨보다는 그 똑같은 박해준 배우가 연기했었던 나의 아저씨의 겸덕스님은 그 나의 아저씨에서 오나라 배우가 연기했던 정희라는 캐릭터가 있죠. 예. 그 사람 정희하고 아마 뭐 이제 한 20년 뭐 이렇게 전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뭐 자세한 사연은 안 나와요, 드라마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세속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희라는 캐릭터는 20년 넘게 그 이별의 아픔을 곱씹으면서 살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그 이별의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이 황진만은 반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뭐 또 역시 자세한 사연은 안 나오지만 사랑하는 이 딸 영실이죠, 그죠? 영실이와 헤어지고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계속 그 상실의 고통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또 겸덕스님은 세속을 떠나서 노동을 하지 않고 아주 금욕 생활을 청아하게 살았죠. 반면에 이제 반대로 이제 황진만은 세속 경험하지 못했던 세속을 이제 흠뻑 경험하면서 육체 노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이 이게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그 황진만 캐릭터 좀 재밌는데 늘 그 사람을 보면은 대뜸 묻죠.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묻죠, 그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야? 좀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렇던데, 근데 그게 보면은 좀 그 큰 스님들이 하는 화두, 그러니까 뭐 이목고, 그러니까 그냥 제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부 대중들한테 이목고, 대뜸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묻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그런 모습하고 좀 되게 겹쳐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물은 겸덕스입니다. 이 얘기를 좀 계속 밀어붙이면은, 이번 작품에서 그 박경세, 오정세 배우가 연기하는 박경세가 애욕의 병따개라는 작품으로 데뷔했고, 가장 성공한 작품도 애욕의 병따개이죠. 그죠? 근데 이 애욕의 병따개는 참 이 작가, 박혜영 작가님이 좋아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바로 또 오해영이라는 작품에서도, 거기서도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에릭의 동생.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인데, 그때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인 박훈,
그 배우 이름은 아마 허정민 배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드라마에서 박훈인데 이 박훈이 쓰고 있는 작품 이름이 애역의 병따개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세계관을 밀어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박훈이 이 쓰던 애역의 병따개를 몇 생을 걸쳐갖고 갈고 닦고 수정고 계속 내고 해갖고 중간에 이제 변은하 같은 사람 만나갖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 좋은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이 사이에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나의 아저씨에서 보면은 또 시나리오 쓴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박동훈의 동생 박기훈, 예, 송세벽 배우가 연기했던. 거기서도 이제 작품 후반에 원래 이제 그 박기훈이 영화를 했다가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제 그만두고 그때 이제 아마 뭐 청소하는 일 그 삼형제가 이제 같이 삼형제가 아니라 이제 형하고 그 큰형하고 이제 같이 이제 청소하는 일 하다가 그러다가 권나라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여배우 있어요.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우랑 다시 이제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다시 이제 쓰는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삼생으로 이어서 애역의 병따개를 정말 갈고 닦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500원 뿌려줄게요. 500원 뿌려줄게요가 이제 어떻게 나온 얘기, 대사인가 하면은, 황동만이,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감정은 의지로 못 바꾼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500원이라도 줘야지. 그래야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변은하가 막 재밌게 듣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모으죠. 할머니한테 500원짜리 있냐고 뭐 물어보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검정 봉지가 아니라, 투명 봉지에다가 500원짜리를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들고서 500원 뿌려주겠다라고 황동만한테. 그 대사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상대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500원 뿌려줄게요 라는 대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되게 좀, 이상하게 되게 좀, 울컥했어요. 이렇게 갱년기라서 제가. 사실은 그 500원 뿌려줄게요 대사가 해방일지에서 나를 추앙해 뭐 이거랑 이 대사랑도 좀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고 그 해방일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연미정이 이제 구씨한테 나를 추앙해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 모자무사에서도 보면은 그 500원 뿌려줄게요 하면서 나왔던 대사는 아니긴 한데 변은하가 황동만한테 역시 또 그 건널목이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하는 건널목 맞아요. 건널목에서 이제 그 황동만이 자기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 시나리오 보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게 없구나. 뭐 그 얘기가 그 사랑하는 게 없구나. 그게 저는 좀 해방일지에서 난 채워진 적이 없다. 물론 이 500원 얘기가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나오죠. 그 구씨가 연미정하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제 정체가 밝혀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가 삼포시인가요? 네, 삼포시를 떠나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다시 이제 만납니다.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구씨가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리는데 그 500원짜리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갖고 하수구에 가서 하수구에 빠지지 않고 하수구 앞에서 딱 섭니다. 그래서 이제 구씨가 씩 웃으면서 그 500원짜리를 줍죠. 그때 이제 500원짜리의 그 화면에 보이는 그 면이 앞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써 있는 면 말고 학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그 앞면이 딱 비치는데 그게 상징하는 게 당연히 학이니까 새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해방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씨는 연미정을 통해 갖고 해방된 존재. 그리고 억수로 운이 좋은 존재.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게 이제 해방일지가 이제 해방하는 내용이고 모자무사가 돌파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제 구교환도 이제 황동만도 이 작품에서 똑같이 이제 500원 뿌려줄게요 이후에 이제 500원을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변은하가 그래서 그 500원을 주어서 갖고 다녔는데 황동만이 또 실수로 그때 뭐 아마 형한테 얻어 터졌나 뭐 그러고서 이제 막 그 응급실 실려갔다가 막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몽롱하고 이제 정신 없는 상태였었는데 황동만이 그래서 이제 맞아 그래서 하수구에 가서 막 토를 하고 뭐 그러다가 그 토한 그 하수구에다가
실수로 이제 오병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이제 하수구를 뜯고 자기가 토한 거기를 이제 막 뒤져갖고 그 오병을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발견해서 다시 이제 그 챙기는, 다시 이제 가지고 다니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500원이라는 메타포는 그대로 가는데, 이 구씨는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 황동만은 좀 운도 좋지만 이제 변나를 만난 거가 운이니까, 그런데 자기 노력이 또 이제 부과된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차량 전복신. 나야시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큰형하고 막내가 이제 청소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경승합차, 다마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 조그만 차를 타다가 뭐 코너링 하는 데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어쩌고 막 하면서 이제 막 객기를 부려요. 그 운전하는 아마 형이었나?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코너링 하다가 뒤집히는 그런 장면이 되게 코믹하게 그려지고, 해방일지에서는 그 염간의 아버지, 그 천호진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 있는데, 염간의 아버지가 또 그 옆에 그 염간의 어머니랑 아마 그 다음에 창이었었나? 그 이민기 배우가 연기한 그렇게 이제 두 명을 옆에 태우고서 운전을 하다가 시골 그 동네에서, 그러다가 이제 벤츠였나? 아마 그 고급 승용차랑 속도전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그 갓길로 이제 막 아마 다른 길로 아마 갔나? 그렇게 가다가 이제 또랑에 처박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무사에서는 미끄러지는 장면이, 그러니까 황동만 차가 아예 뒤집혀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또 이제 이 파리네 사람들이 타고 가던 차도 한번 이렇게 쓱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한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이제 그 황동만이 탄 차가 아예 뒤집혀갖고 그 눈길에 아마 미끄러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눈 속에서 이제 막 힘들어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차량 전복신이 뭐 상징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부터 판 뒤집어진다라는 뭐 복선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좋았던 게 너무 비장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차량 전복신이 세 작품 다 이렇게 그게 중간쯤에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 우리 인생으로 따진다면은 그 인생 중반부의 중년의 위기. 제가 또 이제 또 중년이라서 이런 얘기를 더 공감하면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살면 이제 중간쯤에 한번 이상한 일들이 생기죠. 되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늘 싶을 만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뭐가 망하는 체험이겠죠. 뭐 해고를 당한다거나, 뭐 퇴사한다거나, 뭐 이별한다거나, 사별한다거나, 뭐 이혼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한 번씩 생기는데, 그런 일을 어쨌든 이렇게 차량이 전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인생에서 한 번씩 겪게 되는 그런 큰 위기를 그렇게 한번 보여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너무 무겁거나 비장하거나 뭐 이제 막 너무 아프게 그리지 않고 되게 경쾌하고 좀 재밌는 일로, 웃기는 일처럼, 사실은 큰일인 건데, 교통사고니까. 그렇게 이제 그렸다는 점.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찌 되었던 주인공의 상태가, 갈등 상태가 이제 해소되고 어느 정도 나아지고, 물론 뭐 엄청난 해피엔딩으로 박형 작가는 끝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나아지고 뭐 그런 점이 되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형 작가의 작품에 보면은 이 속마음을 이렇게 길어오르는, 건져내는 그런 도구가 나온다는 점도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나야시에서는 그 아이유가, 이지안이 그 이성균 배우가 연기했던 박동훈을 도청하죠. 예, 그 회사의 사장의 대표의 사주를 받아갖고 박동훈을 끝장내기 위해서 약점을 잡고 뭐 그러려고 도청을 하는데, 이게 도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을 끝장내려고 그 도청의 임무를 받고 도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속마음, 그러니까 겉으로 쌓여져 있는 가면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 또 오해영에서도 거기서 이제 에릭이 음향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음향 감독들은 이제 좋은 소리를 따내기 위해서 이제 외출할 때 이제 녹음기를 켜놓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옆방에 살고 있던 서현진, 그러니까 오해영, 이제 거기서 이제 못생긴 오해영으로 나오죠. 예. 서현진 배우 예쁜데, 예. 네. 이제 그 서현진이 막 이제 나 좀 사랑해주라, 뭐, 막 이런 얘기, 막 징징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니까, 나 좀 좋아해주면 안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박도경이죠. 에릭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이제 듣게 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모자무사에서는 아예 감정워치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감정워치는 앞에 이제 도청이라든가 뭐 녹음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긴 한데, 감정워치는, 아까 그 500원 뿌려줄게요가 나왔던 그 바로 앞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변은하가 교통사고가 날 뻔하는데 깜짝 놀라갖고 황동만이 그걸 보고서 막 달려와갖고 뭐 구해줬나? 아무튼 이제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황동만이 막 되게 막 조심스럽게 정말 이러면 어쩌지 하면서 이게 자기 감정어치를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황동만은 남이 안 되는 거를 보면은 막 설렘, 흥분 이런 게 이 감정이 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흥분, 설렘이 뜨지 않고 뭐 걱정 뭐 이런 게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설렘이 아니에요. 나는 파괴적인 인간이 아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막 좋아하면서 알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제 황동만이 이제 감정어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상대에 대한 사랑, 뭐, 나의 아저씨라든가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뭐 그런, 걸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감정어치 얘기를 일단 넣어놓고, 뭐, 도청, 뭐 녹음 이걸 통해 갖고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얘기는 이 속마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대단히 좀 낭만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이브한 뭐 그런 코드가 하나가 깔려 있다면은, 두 번째로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내 마음의 찜찜함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해소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것이 내 마음에 되게 부담을 주는 일인 거잖아요. 그거를 찜찜하니까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 버리는 거로써 해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얘기가 이 모자무사에 나오죠. 그런 얘기가 그 변은하랑 오정희 배우, 배종옥 배우가 연기한 오정희 배우, 여기도 이제 배우니까 이 오정희의 두 딸인 변은하랑 장미란이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일단 첫 번째 속마음을 알면은 좋아한다는 거. 장미란이 자기는 연기를 못한다. 연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이제 아픈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뱉으니까 변은하가 큰일 났다. 나 당신이 좋아져.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또 장미란한테 그 오정희 친딸 얘기를 누군가가 이제 하니까, 그 옆에 아마 이준환 감독이었나가 하니까 장미란이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 왜냐면은 나는 걔를 아는데 걔는 나를 모른다. 이거 너무 언페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미 그 장미란을 알고 있는 변은하, 그렇지만 자기가 오정희의 딸인 거를 숨기고 있는 이 변은하는 장미란을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요 구도가 좀 재밌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도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나오고, 또 어떤 정보 비대칭에 따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는 사람,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 사람은 그래서 난 좋아해. 뭐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자꾸 흘러가는 게 이 박혜영 작가님의 작품에서 재밌는 면이었습니다. 네, 어떡하죠? 이제 모자무사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 모자무사의 박혜영 작가님이 만든 상처받은 주인공들, 황동만, 그 다음에 이제 변은하, 그리고 또 이제 황진만까지, 그 다음에 장미란, 이 인물들이, 다 이제 갇혀있는 상태를 돌파해내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자유로워지는 모습으로 작품이 마감되기를 바라고, 작품이 이제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박혜영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저나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들도, 모두 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